마리아 복지병원. 희미한 햇빛이 창문을 타고 들어와 오래된 복도 바닥에 고요하게 내려앉았다. 환자들의 신음과 휠체어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만이 병원의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그 한편에서 오랜 침묵을 깨뜨리듯 문이 열리고 낯익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출소한 최대현. 수척해진 얼굴, 그러나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소정이 있는 진료실 앞에 멈췄다. 오랜만이네. 소정은 차트를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놀라움과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스쳐갔다. 대현씨, 이제 자유예요? 대현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유라고 부르기엔 아직 목에 쇠사슬이 걸려있는 기분이야. 하지만 난 다시 의사이고 싶어. 적어도 누군가의 마지막을 외면하지 않는 의사로. 소정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히 의대 동기였던 과거를 넘어 수많은 잘못과 고통을 함께 버텨온 동반자이기도 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복도를 울리는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나왔다. 아, 제발 제발 그만해.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려 병실 쪽으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마른 체구의 여자가 병상에 누워 몸을 부르르 떨고 있었다. 선주. 유방암 말기 환자였다. 온몸은 항암 치료의 흔적으로 가득했고 손등은 수차례 꽂혔던 링거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녀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엄마! 문을 밀치고 달려온 이는 선주의 딸 송이었다. 눈물에 젖은 얼굴로 엄마의 팔을 붙잡으며 애원했다. 엄마 그러니까 치료를 더 받자니까 아직 방법이 있을 거야. 나 포기 못해. 제발. 그러나 선주의 눈빛은 이미 지쳐 있었다. 그녀는 힘겹게 고개를 돌려 소정을 바라봤다. 선생님 마지막 가는 길은 제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말끝이 떨리며 눈물이 고였다. 도와주세요. 더는 못 견디겠어요. 소정은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혔다. 그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아왔다. 어떤 이는 기적처럼 회복했고 어떤 이는 고통 속에서 서서히 꺼져갔다. 그러나 지금 눈앞의 선주는 더 이상 삶이 아닌 고통의 연속 속에서 허덕이고 있었다. 며칠 뒤 병원 회의실. 소정, 대현 그리고 간호사 예나가 모여 있었다. 공기는 무겁고 한마디 말조차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다. 예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주머니는 안락사를 원하셨어요. 그 눈빛, 그 말 절대로 착각이 아니에요. 대현은 두 손을 깍지 낀 채 고개를 숙였다. 선주 씨 같은 환자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 수술도 약도 방사선도 소용없어. 남은 건 고통뿐이지. 그럴 때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소정이 말을 가로막았다. 대현 씨, 우린 선을 넘는 순간부터 범죄자가 돼. 지난번에 그걸 뼈저리게 경험했잖아. 난 아직도 경찰의 눈초리와 세상의 손가락질을 잊을 수 없어. 예나는 눈물을 닦으며 소리를 높였다.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그분은 매일 지옥 같다고 울부짖고 있어요. 아이 앞에서도 비명을 지른다고요. 우리 눈앞에서. 순간 정적이 감돌았다. 모두가 선주의 얼굴을 떠올렸다. 고통에 일그러진 표정, 죽음마저 구원처럼 바라보던 눈빛. 밤 병실. 창문 틈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선주는 누워있다. 숨소리는 가늘고 손끝은 차갑다. 딸 송이는 침대 옆에서 울고 있었다. 엄마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나 혼자 남겨지면 어떡해. 선주는 힘겹게 손을 들어 딸의 손을 잡았다. 송아 넌 강하잖아. 나보다 훨씬 강하잖아. 나는 이제 편히 쉬고 싶어. 송이의 눈물이 그녀의 손등을 적셨다. 그 순간 소정이 조심스레 병실에 들어왔다. 선주씨. 선주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선생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부탁이에요. 편하게 떠나게 해주세요. 소정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뒤에서 대현이 나타나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윤 씨랑 송이 기억하지? 그때도 우린 같은 상황이었어. 결국 아무것도 못 해줬잖아. 이번만큼은 편하게 떠나게 해야 하지 않겠어? 소정은 눈을 감았다. 지난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고통에 절규하던 환자들, 그 앞에서 무력하게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던 보호자들. 그리고 결국 세상이 범죄라 부른 그녀의 선택들. 이튿날 아침 병원 복도에 서 있던 태성의 목소리가 귓가에 스쳤다.
안락사가 꼭 필요한 환자는 분명히 있어 하지만 그게 법이 아니야. 우린 절대로 인정할 수 없어. 그의 말은 냉정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소정의 가슴 속에서 메아리처럼 맴돌았다. 안락사가 꼭 필요한 환자는 분명히 있어. 소정은 창밖을 보았다. 어둠이 거치지 않은 새벽 하늘에 묘하게 빛나는 별 하나가 그녀를 붙잡았다. 그 별은 고통을 넘어 평온으로 가고자 하는 환자들의 영혼 같았다. 저녁 다시 모인 소정과 대연, 예나. 대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소정아, 우린 의사야. 사람을 살리는 게 의사라면 때로는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것도 의사일 수 있어. 그건 살인의 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구원일지도 몰라. 소정은 눈을 내리깔았다. 두 손이 떨리고 있었다. 예나가 손을 얹으며 말했다. 선주 아주머니, 더는 못 버티세요. 딸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냥 받아들이지 못할 뿐이에요. 하지만 선생님, 언젠가 말했잖아요. 죽음보다 더한 고통도 있다고. 그 순간 소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오래 참아온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다. 안락사가 꼭 필요한 환자는 분명히 있어. 다음 날 선주의 병실. 송이는 눈이 퉁퉁 부은 얼굴로 엄마 곁에 앉아 있었다. 선주는 숨소리가 가늘어지며 힘겹게 속삭였다. 송아, 넌 나 없이도 잘할 수 있어. 내가 가도 내 안에 있을 거야. 송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제발 그냥 치료라도 더 받아줘. 나 아직 준비가 안 됐단 말이야. 소정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 결국 다가섰다. 그녀는 송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송아, 내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해줘. 그게 마지막 사랑을 지켜드리는 길일 거야. 송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눈물 속에서 결국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미안해. 사랑해. 정말 사랑해. 선주는 그제야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소정과 대연을 번갈아 바라보며 속삭였다. 부탁드려요, 편하게 떠날 수 있게.